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덤바이수에 대한 실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편하게 저도 이런 식으로 좀 컨텐츠를 짜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좀 해볼 테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포맷을 짜면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덤바이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뭐 혈액형이나 뭐 이런 수준으로 막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 로비 덤바 교수가 발표했던 논문에 들어있던 이야기이긴 했으니까요. 근데 이 논문 자체가 93년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나와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논문인데, 일단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그 통계적 근거는 이제 유인원들, 인간에 대한 조사는 실질적으로 하진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유인원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거는 이제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뭐 긴팔 원숭이, 뭐 이런 원숭이들, 유인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원숭이들의 뇌를 본 거죠. 이 심피질 크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제목 자체가 심피질 크기가 그룹 규모에 미치는 제약 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라기보다는 그 유인원들의 뇌를 통해서 그룹 생활을 하는 유인원들의 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유인원들의 심피질을 연구해서, 심피질의 크기를 연구해서 그룹과 상관관계를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유인원과 인간을 이제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이 굉장히 이제 많이 퍼지면서 많은 학자들이 인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에게 적절한 그룹은 150명. 물론 거기서 이제 코어한 뭐 그룹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좀 이게 그 비율로 따지면 150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군락의 단위가 뭐 150명이었고 지금 군대의 대대의 단위가 150명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근거가 또 돼주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좀 유명한 회사 중에 고어텍스 아시죠? 저는 뭐 그 옷은 없는데, 그래서 고어텍스로 유명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망하지 않고 살아남고 항상 흑자를 자주 기록하는 회사인데, 고어텍스의 그 고어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단위를 150명을 넘기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래서 이 덤바의 수가 굉장히 근거가 있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덤바의 수에 대한 반박 논문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번에 그 스웨덴의 학자인데, 그 파트리크 린덴포스 교수래요. 발음이 좀 쉽진 않죠. 이제 생물학 학회지에다가 실은 일종의 반론 논문이에요. 반박 논문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추정을 해봤더니 이 수치가 굉장히 변동이 커지는 거예요. 150명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에 대한 그런 요인들을 좀 넣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최소로 나왔을 때는 2명, 최대로 나왔을 때는 520명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의 말을 조금 인용을 해보자면, 그 어떠한 방법이나 데이터를 사용해도 인간을 정밀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덤바의 수가 나오기까지는 인간에 대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실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그 정확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인간의 생활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약간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예시로, 이게 덤바의 수를 완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덤바의 수 연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완전히 우리가 인간관계의 일종의 바이블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심피질을, 예를 들어서 심피질의 크기로 비유를 했으니까, 우리가 심피질의 크기를 쓰는 게 과연 그룹 활동, 그 군집 활동을 하는 것에 유인원만큼 소모를 하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인원들은 굉장히 그 생활 자체가 포식자와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크리티컬한 부분이잖아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포식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인간에게 포식자, 인간을 잡아먹는 동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지금은. 그리고 굉장히 지구상의 많은 인간들이 굶어 죽을까봐 먹진 않는 상태예요. 물론 굶어 죽을까봐 먹는 일부 지역의 어떤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유인원들, 고릴라 뭐 이런 유인원들이 쓰는 그 뇌의 방향성과 인간이 쓰는 뇌의 방향성은 이미 너무나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아무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분석을 해서 이게 똑같이 나왔고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과 똑같이 150명이 한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이가 없다고 해서 인간과 유인원이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덤바의 수가 참 이 큰 약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결정 피로라고 하는데 무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의 결정 피로를 쓸 거예요. 일종의 에너지를 쏟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유인원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겠죠. 근데 인간은 그 인간관계를 맺는 것 이외에도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당장 운전을 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어딘가 길을 찾아가는 것도 그럴 거고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이 존재해요. 옷을 입는 것도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인원과 똑같이 비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만 비교를 하면 인간과 유인원을 비교했을 때 인간이 덤바에서는 훨씬 더 적어야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가 피곤해지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인간의 뇌는 그 영장류, 다른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뇌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뇌의 크기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같은 생활, 똑같은 포식자와 먹이 때문에 생존하는, 그게 생존에 직결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면 인간은 영장류보다 훨씬 더 많은 덤바의 수를 갖겠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똑같은 뇌가 똑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 연결을 하고 있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 전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덤바의 수치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데 또 인간의 생활은 굉장히 복잡하고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덤바의 수는 또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인간의 생활 패턴 자체에 따라서 덤바의 수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거예요. 개개인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의사결정에 따른 이 결정 피로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CEO들, 유명한 CEO들 많죠? 한 가지 옷만 입는 CEO들이 꽤 많아요. 옷 고르는데, 그런데 일단 결정 피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옷 고르는 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한 가지 옷만 있어요. 옷장 열어보면. 처음에는 뭐야?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덤바의 수는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특성을 좀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덤바의 수가 인간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인간의 생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나온 숫자라면 굉장히 더 강력한 툴이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용해서 말하기에는 이 덤바의 수는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반론 논문을 제기한 교수 있잖아요. 그 파트리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연구는 아마 유명해지지 않을 거다. 왜냐면 있던 어떤 정확한 수치로 말해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나타내준 나는 그런 논문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말을 참 동의해요. 그리고 덤바의 수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인용을 하고 굉장히 철석같이 150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친구가 65명이라고 해서 침팬지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 피로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내 최대치는 더 크지만 단지 나는 이걸 좁혀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가진 인간관계가 적다고 해서 포식자한테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것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물론 선택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최대치도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최대치가 내 65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내가 다른 데서 굉장히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150명이 넘어서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을 굳이 정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뇌니까. 그래서 뭔가 이 150이라는 숫자에 한정지어서 인간관계를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또 150이라는 숫자는 참 이렇게 숫자로 정의한다는 건 참 매력적인 일이죠. 그래서 또 혹하게 되고 좀 있어 보이고 이제 어떤 이런 숫자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그런 한 줄 혹은 한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덤바의 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